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리그컵 4강에서 뉴캐슬에게 2대 0으로 패배하면서 리그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뉴캐슬의 핵심 미드필더인 조엘링톤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아우는 선택을 할 수 있었죠. 미드필더 한 명을 똑같이 넣는 거랑 수비나 공격 쪽에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에디아우는 지난 경기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센터백을 하나 늘리는 선택을 하고요. 이것이 오늘 경기에서 되게 전략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스날은 빨리 골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5백은 아스날을 심리적으로 더 급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아스날은 평소에는 아주 든든하게 후방을 지켜줬던 센터백 라인들이 오늘은 되게 긴장하고 얼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앞쪽으로 패스 나갈 때 깔끔한 패스가 나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뉴캐슬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뉴캐슬 홈 경기장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저분한 전진 패스가 나가고 그걸 미드필더들이 컨트롤 해놓다 보니까 또 그때 시간이 걸리고 그 미드필더들은 앞으로 패스를 보낼 때 또 전진 패스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이기려면 자기들이 잘해야 되는데 본인들부터가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살리바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볼 처리 불안하고요. 패스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판단까지 불안하게 되면서 오늘 살리바한테 공이 가면 마음을 졸이게 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런 장면까지 연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백패스를 받았을 때 상대팀 공격수들이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골키퍼 쪽으로 주잖아요. 또 특히나 원래 살리바라면 안전한 선택을 했겠죠? 근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갑자기 공을 고든 쪽으로 쳐넣으면서 고든에게 공을 바로 뺏겨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판단력들이 오늘 경기 매우 좋지 않았던 살리바입니다. 그리고 고든이 여기서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아스날은 추가 실점을 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아스날은 후방에서부터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격 전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뉴캐슬의 골킥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두브라부카가 이삭의 머리 보고 골킥을 넣어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아스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 공을 미드필더들이나 고든이 주어서 바로 거기서 공격 전개를 했는데 거기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죠. 자, 지금 골킥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두브라부카가 길게 골킥, 그리고 이삭이 살리바를 이겨내고 발로 고든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뉴캐슬도 살짝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고든하고 머피가 좌우 윙어인데 골킥할 때는 사이드 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삭 근처로 가가지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받아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는 게 되게 좋았고요. 이삭이 공을 돌려놓고 살리바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요. 고든이 이삭에게 패스. 이게 공이 좀 떠서 와서 이삭의 허벅지 쪽에 맞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허벅지로 일단 충격을 줄여놓고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살리바 파티가 나와서 수비하다가 생긴 뒷공간을 잘 공략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삭의 퀄리티인데요. 뒤에서 살리바가 밀어보지만 이삭이 잘 버티면서 주발이 아닌 왼발로 가마차기성 슈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거의 중거리 슛하는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몸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파워가 유지되면서 약발로 아주 강력한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골대에 맞은 이 공이 머피 쪽으로 흐르고 머피가 달려오면서 마무리. 이렇게 골킥 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후방이 불안했던 아스날이 선제골을 실점하게 되고요. 점수가 3점 차로 벌어지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센터백들이 경합에서 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살리바가 최후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합에 진다면 아스날에게 아주 큰 위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삭이 여기서 또 살리바를 이기면서 소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상황에서는 자꾸 뉴캐슬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스날이 공격하기는커녕 이런 불을 끄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게임은 갈수록 뉴캐슬에게 유리해집니다. 아스날은 한 골 실점 더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골이 3골이었고요. 센터백을 제외하고는 저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공격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뺏겨서 뉴캐슬이 역습을 가고, 근데 뉴캐슬도 역습 갈 때 굳이 많은 숫자를 역습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이삭, 고든, 많으면 머피까지 거의 3명 정도로 마무리할 때가 많았고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역습이 실패해서 또다시 아스날에게 역습을 당해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왜냐? 뉴캐슬은 공격수 3명만 올렸고 나머지 수비 숫자들은 그렇게 공격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더더욱 카운터였던 게 뉴캐슬은 이삭, 고든 이렇게 2명만으로도 충분히 역습 퀄리티가 나오는 팀입니다. 이런 팀한테
지공으로 뚫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라야가 라이스에게 패스를 줄 때 패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요. 라이스는 공을 뺏기게 되고 그 앞에서 바로 고든이 몸을 돌려 득점을 성공하면서 경기는 2대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스날은 경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라야의 판단도 정말 많이 아쉬웠죠. 일단 제가 지난 아스날이 맨시티 5대1로 이겼을 때 드렸던 말씀이 아스날이 이번 경기에서는 실수가 아예 없었다 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스날 선수들의 실수가 너무 많았고 점수까지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실수가 발생하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아우 감독이 되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한 게 자신들이 아스날 원정 가서 2대 0으로 이기고 온 어드밴티지를 잘 이용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뉴캐슬의 선수 구성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강력한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선수 구성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뉴캐슬은 아스날을 원정에서도 2대 0, 홈에서도 2대 0으로 이기면서 먼저 결승전 자리 한 자리를 예약했고요. 토트넘과 리버풀의 승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뉴캐슬은 리그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